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년 동안 걸레질과 설거지만 하던 순덕이 할머니가 대저택 거실 소파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평소 자신을 하녀 취급하던 저택의 주인 가족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앞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젊은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올해 61살입니다. 허리가 굽어 키가 150cm도 안 되고 얼굴에는 그동안 고생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오시면 일어나서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대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마을버스를 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서 순덕이는 30년을 보냈습니다. 이 집 주인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회장인 박정훈이었습니다. 재산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 남자는 순덕이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야, 가정 이름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박정훈의 아내 최영희와 며느리 서윤아였습니다. 순덕아, 빨래 좀 개어놔. 순덕아, 화장실 청소 다시 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서윤아는 순덕이만 보면 마치 벌레 보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순덕이는 새벽부터 1층 거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500평이 넘는 이 저택에는 방만 10개가 넘었고 화장실도 6개나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순덕이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딸 미영이의 대학 등록금과 아들 준호의 결혼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최영희의 놀라는 소리였습니다. 순덕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평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동준입니다. 변호사요? 갑자기 웬 변호사가? 박정훈이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훈 회장님의 어머니이신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 집행 때문에 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요? 그런 건 이미 다 정리됐는데. 아닙니다. 새로 발견된 유언장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택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훈의 어머니 박순자는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미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유언장이라니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유언장은 박순자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작성하신 것으로 법적으로 가장 최근의 유언장이 우선 효력을 갖습니다. 그럼 그 유언장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죠? 순덕이도 모르게 걸레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더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의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택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 박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모든 재산과 이 저택은 김순덕에게 물려준다. 순덕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 같은데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습니다.
박정훈과 최영희, 그리고 며느리 서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김순덕이 누구죠? 박정훈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순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신 김순덕 여사님입니다. 그 순간 순덕이가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요? 순덕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유원장에서 김순덕 여사님을 진정으로 나를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최영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런 유언장을 남기실 리가 없어요. 유원장의 진위는 이미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공증도 받은 상태입니다. 순덕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청소와 빨래만 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니요. 변호사가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아울러 김순덕에게는 회사 지분 51%도 함께 상속한다. 단, 박정훈에게는 월 생활비 200만 원을 지급하되 김순덕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박정훈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며느리 서윤아는 순덕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조작된 거예요. 가정부 따위가 이 집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순덕 여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저택과 태평 건설의 대주주가 되신 겁니다. 순덕이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무시당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이 김순덕 여사님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덕아, 이제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30년 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순덕이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상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지금 순덕이에게는 다른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 집 거실 소파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서윤아 씨. 순덕이의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마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순덕이의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30년간 자신을 무시했던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남긴 경고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날 밤 순덕이는 평생 처음으로 저택의 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순덕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김순덕 씨, 나와서 얘기 좀 합시다. 순덕이는 그 순간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조심해라. 이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과연 이 깊은 밤에 찾아온 정체불명의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순덕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요?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운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고급스러웠지만 눈빛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정훈 회장의 조카 박민수입니다. 조카요? 순덕이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박민수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순덕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순덕 씨, 똑똑하신 분 같으니까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유언장 가짜예요. 가짜라니요? 제 할머니임 박순자가 그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요. 30년 동안 가정부로 부려먹던 사람한테 수천억 재산을 넘겨준다고요? 순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유언장이 가짜인 걸까요? 하지만 변호사가 필적 감정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박민수가 순덕이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이 있어요. 김순덕 씨가 자발적으로 상속을 포기한다면 저희가 1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요? 순덕이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평생 월급 120만 원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10억 원은 꿈 같은 돈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가정부 출신이 갑자기 재벌이 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박민수의 말에는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10억 받고 조용히 시골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순덕이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신 같은 사람이 이런 거대한 재산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 박순자 할머니의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없을 때 순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아, 너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나를 돌봐준 사람이야. 할머니, 내 아들과 며느리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있어. 하지만 너는 달랐다.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사람은 너뿐이야. 순덕이는 박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박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순덕 씨,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돌아간 후 순덕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박순자 할머니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방은 여전히 할머니의 채취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이가 할머니의 화장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안쪽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순덕이가 이것을 찾으면 침실 벽장 뒤쪽을 봐라. 순덕이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만을 위한 메시지를 남겨둔 것일까요? 벽장을 열고 뒤쪽을 살펴보니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순덕이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순덕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편지는 박순자 할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 계획이 성공한 거구나. 사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너는 내 친구 김영숙의 딸이야. 순덕이가 깜짝 놀라 사진을 들여다보니 젊은 시절의 박순자와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순덕이와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순덕이의 어머니 김영숙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이는 내 절친한 친구였는데 가난 때문에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늘 미안해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집 가정부로 들여보낸 거야.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지켜봤다. 순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왜 이 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박정훈과 박민수는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특히 박민수는 위험한 놈이야. 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순덕이가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박민수는 박정훈이 어릴 때 입양한 아이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친아들인 척하며 살아왔다. 박민수는 언젠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할 것이다. 그 순간 순덕이는 박민수가 왜 자신에게 상속 포기를 종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면 박정훈이 다시 상속받고 결국 박민수가 그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덕아, 너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있다. 박민수가 숨기고 있는 비밀 금고를 찾아라. 그 안에는 우리 가문을 파멸시킬 수 있는 증거들이 들어있다. 순덕이가 편지를 다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여러 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다니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순덕 씨, 나와서 얘기합시다. 박민수의 목소리였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순덕이는 서둘러 편지와 사진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 숨겼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30초 안에 안 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순덕이는 박순자 할머니의 경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박민수는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협박과 위협을 할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덕 씨, 어디 계십니까? 박민수와 함께 온 남자들의 발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덕이는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순자 할머니가 숨겨둔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의 비밀 금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발소리가 점점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덕이는 마지막으로 박순자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박정훈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한밤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삼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저 가정부가 우리 가문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순덕이는 문틈으로 밖을 엿보았습니다. 박정훈은 박민수의 행동에 당황해하는 것 같았지만 박민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삼촌도 모르시겠지만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어요. 박정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다고? 네.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따로 만들어 두셨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서 그 가정부에게 재산을 넘기려 하고 있는 거예요.
순덕이는 박민수의 뻔뻔함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박순자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을 가짜라고 우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순덕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순덕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덕 씨, 지금 당장 지하실로 오세요. 박민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이 눈치채면 위험합니다. 과연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하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순덕이는 박민수와 그의 부하들을 피해 무사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을 뒤바꿀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덕이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민수와 그의 부하들은 1층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실로 가려면 부엌을 지나야 하는데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순덕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알고 있다는 박민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덕이는 30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익혀둔 비밀 통로를 이용했습니다. 하인들이 사용하던 뒷계단으로 조용히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서윤아 씨, 박정훈의 며느리 서윤아가 지하실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거만하고 차갑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까지 정말 죄송했어요. 서윤아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박민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요. 순덕이는 서윤아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윤아 씨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는 실제로는 박정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20년 전에 이 집에 들어온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라고요? 네. 박민수의 본명은 김태수예요. 그는 원래 할머니 박순자 씨를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어요. 서윤아가 지하실 구석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제가 몰래 모아둔 거예요. 박민수가 과거에 저지른 사기 사건들의 기록이에요. 순덕이가 신문 기사를 보니 김태수 고령자 대상 상속 사기 혐의로 수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 속 사진의 남자는 분명히 박민수였습니다. 그럼 윤아 씨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서윤아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박민수가 저를 협박했어요. 제 과거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면서요. 서윤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박정훈과 결혼하기 전에는 클럽에서 일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그 사실을 알고 서윤아를 협박하며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박민수가 하는 짓을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순덕이 어머니, 할머니가 정말 어머니를 아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지하실 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김순덕, 어디 숨어 있는 거야? 박민수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아가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박민수의 진짜 금고는 저택 뒤편 별채에 있어요. 거기에 그가 지금까지 훔친 돈과 위조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어요.
별채요? 네. 하지만 지금 가면 위험해요. 박민수가 사람들을 데려왔거든요. 순덕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자신에게 맡긴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유나 씨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별채로 가보겠어요. 어머니,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3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순덕이는 지하실 뒤쪽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박민수와 그의 부하들은 아직 1층에서 그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택 뒤편의 별채는 평소에 창고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순덕이가 30년 동안 청소용품을 보관했던 그곳에 박민수의 비밀 금고가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에 커다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는 순덕이로서는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의 약점은 그의 탐욕이다. 그는 항상 돈과 관련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다. 순덕이는 신문 기사에서 본 김태수의 사기 금액을 기억해냈습니다. 50억 원이었습니다. 50000000000.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양의 현금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순자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박민수가 위조한 가짜 유언장 말입니다. 가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박민수에게 상속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적이 박순자 할머니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분명히 전문 위조범이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민수가 다른 집에서 훔친 돈과 귀금속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쳐왔던 것입니다. 순덕이가 증거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별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박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본성을 드러낸 사기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순덕, 당신 정말 끈질기군요. 박민수 씨 아니 김태수 씨라고 해야겠네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그런 이름을 들었죠? 할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집에 왔는지 말이에요. 순덕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박민수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더욱 조용히 사라져야겠군요. 당신 같은 가정부가 우리 가문의 재산을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김태수,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별채를 포위했습니다. 박민수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는 순간 순덕이는 마침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민수는 김태수라는 본명의 전문 사기꾼으로 지난 10년간 전국의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속 사기를 벌여왔습니다. 그가 훔친 돈은 총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정훈과 최영희 그리고 서윤아는 순덕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순덕이는 그들을 따뜻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의 진짜 유언장이 유효함이 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덕이는 정식으로 태평건설의 대주주이자 저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는 복수하거나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정훈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순덕이의 첫 번째 결정은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청소원들과 경비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저도 30년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서윤아는 순덕이의 오른팔이 되어 회사 일을 도왔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모두 잊고 진심으로 순덕이를 모시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순덕이는 태평건설을 더욱 성장시켰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경영으로 회사의 가치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덕이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정부, 간병인, 청소원 등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이는 박순자 할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죠? 3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서윤아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윤아야. 순덕이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데렐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는 보통 왕자와의 결혼으로 끝나지만 순덕이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60세의 나이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택의 거실에 걸린 박순자 할머니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덕이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순덕, 60세의 신데렐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